뉴저지 트랜짓 노조가 오늘부터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 대혼란이 발생했습니다. 파업 사실을 모르고 기차역을 찾았던 주민들은 당황하며 대체 교통수단을 찾았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어 우왕좌왕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킨 일부 주 법원 결정을 미 전역에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트럼프 대통령 암살을 촉구하는 내용을 올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코미 전 FBI 국장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폭력을 조장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보장국 인력 축소 정책으로 시민들의 큰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무 처리를 위한 전화 연결은 1시간 이상 기다리기가 일쑤고 직접 사무소로 찾아가도 예약 없이는 입장조차 안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가 공적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사업과 관련한 사기 의혹으로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 회장은 사퇴하고 주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트랜짓 노조가 오늘부터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 대혼란이 발생했습니다. 파업 사실을 모르고 기차역을 찾았던 주민들은 당황하며 대체 교통수단을 찾았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어 우왕좌왕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뉴저지주에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교통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NJ 트랜짓 기관사들과 엔지니어 등 노조원 410명은 어젯밤 자정 직후부터 파업에 들어가 뉴저지주 철도망이 마비됐습니다. NJ 트랜짓은 매일 35만여 명의 통근자들이 열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노조의 파업을 모른 채 기차역을 찾은 통근자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찾기 위해 서둘렀으며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한 시민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일부는 뉴욕으로 향하는 페리와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서둘렀고 암트랙을 타기 위해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NJ 트랜짓 노조원들은 오늘 아침부터 피켓 시위를 하면서 사측을 비난했습니다. 노조 전국위원장인 마크 월러스는 그들은 펜트하우스 전망과 소규모 사업에 쓸 돈은 있지만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돈은 없다며 조합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을 받을 때까지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J 트랜짓 CEO 크리스 콜루리는 어젯밤 기자회견에서 협상 테이블은 마련돼 있다며 합의를 당부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며 가능한 재택근무를 해줄 것을 권고하고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지난 2019년 이후 동결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NJ 트랜짓 측은 노조의 제안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킨 일부 주 법원의 결정을 미 전역에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출생시민권 소송에 대한 심리를 개시하고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의 변론을 청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지난 1월 20일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시민권 부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뉴저지, 워싱턴 등 22개 주에선 즉각 행정명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워싱턴주 연방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와 19세기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행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 대상 범위를 전국으로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 법원이 전국에 효력을 미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월권인데다 대통령의 헌법상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사우어 차관은 어제 심리에서 주 단독 판사 1명이 전국에 적용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인정할 경우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특정 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판사 쇼핑을 조장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만 적용돼야 하며 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집단소송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달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이 각 주 법원에 전국 대상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인정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은 위헌 여부를 가리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가처분을 인용한 주를 제외한 28개 주 및 기타 미국령에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암살을 촉구하는 내용을 올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코미 전 국장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폭력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으나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어제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불명예스러운 전 FBI 국장 제임스 코미가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을 요구했다며 국토안보부와 비밀경호국은 이 위협을 조사하고 있으며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발단이 된 것은 코미 전 국장이 15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으로 해변 모래 위에 조개 껍데기가 8647이라는 숫자를 형성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숫자는 온라인, 시위 현장, 그리고 표지판과 의류에 등장하는 대통령 비판자들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NYT는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서 86은 해고 또는 제거를 의미하는 오래된 속어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47대 대통령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두 숫자를 합치면 47대 대통령을 제거하란 의미가 됩니다. 코미 전 국장은 파장이 일자 게시물을 삭제하고 오늘 해변을 걷다가 조개 껍질 사진을 올렸다며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일부 사람들이 그 숫자를 폭력과 연관 짓는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떤 폭력도 반대하기 때문에 게시물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파텔 현 FBI 국장은 FBI가 비밀경호국의 수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 국장도 몇 시간 후 폭스뉴스에 출연해 코미는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밀경호국 앤서니 구글리엘미 대변인은 X에서 우리는 보호 대상자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여겨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 FBI 국장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알고 있으며 이와 같은 수사적 표현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치러진 뉴욕 대학 졸업식에서 연단회에 오른 학생이 가자 전쟁을 비판하는 내용의 연설을 해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학 측은 규정 준수 약속을 어겼다며 해당 학생의 졸업을 보류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뉴욕대가 지난 14일 졸업식 연설에서 가자지구 전쟁을 규탄했던 학생의 졸업을 보류했습니다. 뉴욕대학은 성명에서 대학은 로건 로저스가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정치적 견해를 표명한 결정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의 연설 내용을 거짓말로 밝히고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대학 측은 징계 조치를 취하는 동안 그의 졸업장을 압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YU 졸업식에서 졸업생 연설자로 나선 로조스는 지난 14일 연설에서 이 시기에 이렇게 큰 규모의 집단에 말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은 현재 팔레스타인에서 자행되고 있는 잔혹 행위를 인정하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최소 5만 3천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가자 전쟁을 비판했습니다. 로조스의 반전 연설은 강당 곳곳에서 학생들의 열렬한 환호와 박수를 받았으며 일부 참석자들은 야유를 보냈고 한 참석자는 관중석에서 헛소리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뉴욕 대학의 조처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교와 문화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가담한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고 이들을 구금 추방하는 등 대학가에서 벌어지는 반이스라엘 활동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조하지 않은 대학에는 정부 보조금 지원 중단 등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보장국 인력 축소 정책으로 시민들의 큰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무 처리를 위한 전화 연결은 1시간 이상 기다리기가 일쑤고 직접 사무소로 찾아가도 예약 없인 입장조차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연방정부는 올해 초 정부 효율화를 이유로 사회보장국 전체 직원 5만 7천 명 중 3천여 명을 조기 퇴직시킨 데 이어 추가로 7천 명의 감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회보장국 전국 사무소는 기본 민원 대응조차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 노조의 제시카 라포인트 위원장은 사실상 무분별한 감축으로 인해 각 지국은 기본적인 업무도 못하고 있다며 일부 지국은 프린터 용지도 부족해 수혜지급 결정문조차 출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도입된 본인 인증 규정으로 신청자 수만 명이 SSA 사무실로 몰리면서 대기 시스템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마이 소셜 시큐리티 온라인 계정 접근이 안 되면 반드시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 신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매주 7만 5천에서 8만 5천 명이 추가로 사무실을 찾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보장국 웹사이트는 2주간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수혜자 조회 불가 상태가 반복됐고 이로 인해 내부 업무 처리도 크게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연방조달청은 약 800건의 부동산 임대 계약을 취소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중 47곳이 사회보장국 지역사무소입니다. 사회보장국은 지국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전국에 개설된 10개 지역 본부를 4곳으로 통폐합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복잡한 사안이나 재심 요청이 사실상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사회보장국의 무료 전화 대기 시간은 바이든 정부 때 60분이었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엔 최대 90분으로 30분 이상 늘었습니다. 사회보장국 내부에서는 대기 시간이 길어진 원인에 대해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된 인력 감축과 정책 변경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인력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전체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가 공적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사업과 관련한 사기 의혹으로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 회장은 사퇴하고 주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형사국의 의료사기 부서가 지난해 여름부터 유나이티드 헬스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소식통들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메디케어 사업 부문의 사업 관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일부 중증 질환 장애인을 위한 공공의료보험으로 유나이티드 헬스가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의료사기 부서는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지불금을 높일 수 있는 리베이트 범죄 등에 초점을 맞춰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지난 14일 실적 발표와 함께 앤드루 위티 회장이 전격 사임하고 회사 측이 의료비용 상승을 이유로 2025년도 실적 전망을 철회하면서 주가가 18% 급락한 바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주가는 올해 들어 이날까지 47% 하락해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지난해 12월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보험부문 대표 브라이언 톰슨 CEO가 맨해튼 거리에서 루이지 만조니의 총격으로 사망해 의료계는 물론 미국 사회 전체에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뉴욕주 마시 교도소에서 백인 교도관들이 흑인 수감자를 집단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사건 현장에 있던 한 교도관이 구타 과정 중 발생한 피해자의 혈흔을 닦는 등 증거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4일 뉴욕주 오네이다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마시 교도소 소속 교도관 니콜라스 젠틸레는 로버트 브룩스 사망 사건에 관한 물적 증거 조작 미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판사와 검사의 신문 과정에서 젠틸레는 동료 교도관들의 집단 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혈흔을 닦아냈으며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유죄 인정 합의에 따라 젠틸레는 1년 조건부 석방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관에서 사임하고 항소권도 포기했습니다. 로버트 브룩스 사망 사건은 지난해 12월 9일 밤 뉴욕주 오네이다 카운티에 있는 마시 교도소에서 흑인 남성 수감자 로버트 브룩스가 교도관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끝에 결국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숨진 사건입니다. 사건 직후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교도소 의무실에서 교도관들이 약 20분에 걸쳐 브룩스를 구타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교도관들은 수갑을 찬 브룩스를 둘러싼 채 폭행했고 구두발로 브룩스를 발로 차고 얼굴에 피가 묻은 그의 목 부위를 잡아당겨 강제로 진료대에 눕혔습니다. 이어 브룩스의 머리와 가슴, 엉덩이를 주먹으로 구타하고 성기 근처를 발로 찼습니다. 몇몇 교도관들이 번갈아가며 브룩스를 무차별 폭행하는 동안 다른 교도관들이 태연하게 그 주위를 서성거리거나 입구에서 지켜보는 등 폭행을 제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브룩스는 병원으로 실려가 사건 다음 날인 10일 새벽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젠틸레를 포함한 해당 사건과 관련된 교도관 10명은 지난 2월 1급 및 2급 살인, 물적 증거 조작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한 어머니가 학교에서 총기 난사를 계획했던 아들에게 탄약은 물론 전술 장비도 사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의 신고로 경찰이 개입해 사건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텍사스주 경찰은 최근 올해 33세의 애슐리 팔도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올해 13세인 아들이 학교에서 총기 난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관련 장비를 직접 사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들은 지난 12일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있는 제레미아 로즈 중학교에 마스크와 위장 재킷, 전술 바지 등을 입고 나타났지만 총기 난사를 실행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이후 캠퍼스 밖에서 체포됐습니다. 당시 할머니가 소년의 어머니가 총기 등 관련 장비를 아들에게 사주었다고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아들을 일단 체포한 뒤 어머니도 체포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가 자신의 방에서 총기와 탄창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을 보고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손자는 체포된 날 아침 학교에 가기 전에 할머니에게 곧 유명해질 것이라고 말하자 할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할머니의 신고로 대형 사건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집권 2기 핵심 목표 중 하나인 이란과의 핵 협상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4개국 순방 나흘째인 오늘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우린 이란과 장기적 평화를 위해 매우 진지한 협상을 하고 있다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정말 환상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도 조건에 어느 정도 동의했다면서 어쩌면 거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거래와 조건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미국과 이란은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최근 사이버 공격으로 최대 4억 달러의 비용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성명을 통해 해커들이 고객 명단을 확보해 코인베이스를 사칭한 뒤 이용자들의 암호화폐를 탈취하려 했다며 이후 고객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2천만 달러를 요구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이번 해킹 사건으로 사기를 당한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총 보상액은 1억 8천만 달러에서 최대 4억 달러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동시에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제보자에게 최대 2천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신임 회관관리위원장에 정영식 전 뉴욕 한인 건설협회장을 임명하고 법률위원장엔 김동민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이명석 회장은 한인회관 관리와 악성 테넌트 소송과 관련해 관리위원장 및 법률위원장 투톱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신임 관리위원장은 제11대 뉴욕 한인 건설협회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김 법률위원장은 1.5세로 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관 3층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악성 테넌트 2명은 지난 20여 년 동안 렌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으며 이들과의 소송 과정에서 소요된 변호사 비용만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4일 불법 마리화나 판매 대규모 단속 프로그램이 시행 이후 1년 동안 약 1,400개 불법 상점이 폐쇄되고 9,500만 달러 상당의 불법 마리화나 제품이 압수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불법 마리화나 판매 대규모 단속 프로그램은 뉴욕시가 지난해 5월부터 시작했으며 무허가 마리화나 제품을 판매하는 불법 상점을 폐쇄하고 합법적인 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뉴욕시는 지난 2022년 8월 합법적인 마리화나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해 지난달에만 5개 보로에 합법 마리화나 판매점이 160개 오픈했습니다. 뉴욕시의 지난해 합법 마리화나 판매 액수는 3억 5천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섭씨 15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월요일도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